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아키타 대 구마모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마모토를 상대로는 전적이나 상성이 좋은 편이다. 물론 아키타가 구마모토의 약한 수비를 완벽하게 공략한다던가 하는 성향은 아니다. 가고시마를 상대로 롱볼로만 경기를 운영하면서 무득점 무승부에 그친 경우도 있었던 만큼 철저한 수비와 한방으로 경기를 가져오는 스타일. 지난해에도 구마모토에게 1승 1무로 강했지만 2골 이상을 기록한 매치는 없었다. 구마모토의 약점은 웅크리는 팀을 상대로 약하다는 점. 짧은 패스 위주로 빌드업을 풀어가는 성향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군마 같은 꼴찌팀을 상대로도 골을 기록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대신 구마모토가 주도권 자체를 잡고 가는 편이라서 구마모토도 실점의 폭 자체가 아키타 상대로는 크지 않다는 점은 다행이겠다. 비기거나 아키타가 신승하는 상황을 기대해보고 있다. 구마모토가 주도권 자체를 잡으면서 쇼패스 위주로 플레이를 하게 될 듯. 다만 이 상황에서 아키타가 버티면서 한방으로 가는 것을 잘 공략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아키타도 롱볼 위주로만 공격이 풀리고 있다는 단점은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고우 대 센다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결정적인 순간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우가 상당히 압박이 강한 팀이기도 하고 특히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체력적인 부분을 90분 내내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다. 3연패를 기록하는 동안에 결승골은 모두 후반에 허용했을 정도. 센다이를 상대로도 최근 1무 3패를 기록하는 등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안정성을 1순위로 택하는 편이다. 따라서 신승 양상이 매우 잦은 편. 다만 다소 소극적인 운영에 비해서 골 기록은 리그 8위로 아주 낮지는 않은 편이다. 공격진들의 성공률이 높은 편이라서 결정력이 나쁜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 일단 지키면서 고우가 보여주는 수비적인 난조를 저격하는 양상도 꽤 자주 보여주는 등 앞서 언급한 대로 고우와의 상성 자체는 좋은 편이다. 센다이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고우가 부상자들의 많은 발생과 함께 이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후반전에 실점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우가 센다이를 상대로는 전적 자체도 최근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편. 특히 센다이가 고우를 상대로는 득점력을 잘 뽑아내는 편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시미즈 대 후지에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미즈가 기본적으로는 오픈플레이나 세트피스 상황을 쥐어짜내서라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역량이 좋다. 문제는 시미즈가 요코하마 FC 같이 압박에 강하고 수비가 되는 팀을 상대로는 약하다는 점. 지난 시즌에도 후지에다와 1승 1패로 백중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올 시즌 후지에다가 공세적인 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꽤 부담일 수는 있다. 지난 시즌 고우를 상대로 더블을 당하는 등 공격적인 스타일의 운영팀에게 약점을 드러낸 편이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고우에게 공을 쥐어주는 상황이나 만회를 위해서 고우가 페이스를 올리는 상황에서도 지키는 능력을 보여준 모습. 물론 후지에다도 원정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22 정도로 매우 낮은 편.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득점력이 뚜렷한 편까지는 아니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시미즈도 어느 정도 수비나 역습에 강한 팀들에게는 약점을 드러내는 편. 후지에다도 원정에서의 득점력을 신뢰하기에는 어려운 팀이라고 하지만 고우를 상대로 상성을 극복해내는 등 공격적인 팀들을 상대로도 괜찮은 수비적 퀄리티를 보여준 모습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도쿠시마 대 요코하마 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기세는 좋지만 요코하마 FC를 상대로는 제법 약한 편. 특히 구마모토나 고우 같이 압박 강도가 강한 팀에게는 매우 취약한 편인데 요코하마 FC의 압박도 중원에서 매우 강한 편이다. 그나마 웅크리는 상황에서 스코어 차이를 좁히는 것으로 대응하면
어느 정도 버티는 능력을 보여주는 편이기는 한데 요코하마 FC가 90분 내내 지공에 매달리는 모습은 아니기도 했다. 도쿠시마가 상당히 웅크리는 편이라서 요코하마 FC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지공은 박스를 제대로 타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모습. 그래도 장신 선수를 투입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박스를 타격하는 것은 효과를 본 모습이었고 도쿠시마 상대로도 한 골 차이의 신승 양상을 더 많이 만들었던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다. 요코하마 FC가 신승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 어쨌든 도쿠시마도 웅크리면서 골 차이를 좁히는 모습은 보여준 바 있고 요코하마 FC도 공을 잡은 상황에서 그다지 박스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물론 장신 선수를 투입해서 최대한 직선적으로 가는 양상은 호평을 받을 순 있었다. 금일 5번째 경기 에이메 대 미토 홀리토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이메의 현재 폼이 매우 심상치 않다. 일단 상대가 지공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를 막아 세우는 능력치가 좋은 편인데 직선적으로 박스를 타격하는 상황에서 매우 약점을 드러내는 모습 때문에 지바나 오이타 같은 팀들에게도 다실점이 나올 정도로 수비에서도 기복이 심하다. 공격이 뛰어나지 않은 에이메의 특성상 수비마저도 경기마다 너를 뛴다는 점은 상당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미토도 다득점과 친한 편은 아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상위권을 상대하는 상황이 아니면 아주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고 미토는 테라누마 같은 선수들이 개인 기량을 앞세워서라도 상대 수비진을 헤집어 놓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일단 미토도 어느 정도 버티고 한 방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울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미토가 승리를 거둘 듯. 일단 두 팀이 모두 득점력과 그렇게 친한 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낫다. 그래도 미토는 어느 정도 개인 기량을 가지고도 상대 수비진을 헤집어 놓는 것 정도는 하고 있고 에임에도 그다지 상대가 직접적으로 박스를 타격하는 데에는 약한 모습이 있다. 금일 6번째 경기 도치기 대 군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격력이 문제다. 중앙에 생각보다 힘을 좀 실어주는 편인데 슈팅 숫자는 리그에서 2번째로 적은 팀이다. 사실 도치기가 지난 시즌에도 전개 자체가 좋은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기도 해서 도치기의 빈공이 이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행히 군마의 경기력도 거기서 거기라 도치기가 군마전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편. 군마도 공격에서의 고민은 깊다. 여기는 아예 슈팅 숫자가 리그 꼴찌인 전력. 야마가타와 공수가 바뀌는 템포 빠른 경기를 했지만 PK를 놓치고 골대샷을 날리는 등 선수들의 전반적인 결정력도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다. 그래도 14위 이하의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웅크리면서 실점을 억제하는 면모는 있었다. 무승부가 나오는 것을 기대해 보고 있다. 두 팀이 서로 공격에서는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양상이 강한 편이다. 전적 자체도 최근에는 꽤 팽팽하게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는 모습. 서로 중앙 공격에 힘을 쏟는 편이기는 하지만 결국 슈팅 숫자가 최하위권이라는 점이 문제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